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실거주인지 따지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현금 청산인 거야.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합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선공급권이라는 게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이 돼요. 조합원은 우선공급 계약일부터 5년 내에 투기가열 지구 우선공급 정비 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 제가 3구역에 빌라를 하나 사놨어요. 빌라를 하나 사놨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살아요? 마포 염리동에 살아. 그냥 염리동에 살아요. 염리동에 빌라에서 살아. 신축 빌라가 하나 나왔다 그래서 신축 빌라에서 거주해서 살아. 그냥 여기 뭐 너무 살기 힘들어갖고. 근데 염리동이 3구역은 이제 조만간 사업 시행인가가 이제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염리동이 갑자기 5월 1일자로 예를 들어서입니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어. 그러면 그죠? 입주권이 갑자기 생뚱맞게 2개가 생긴 거야. 내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 그럼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지 돼. 그 현금 청산이야. 이거는 너무 강제하는 거 아닌가?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2월 4일 이사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답이 없는 주택 공급 대책. 사실상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찍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공급대책 자료집을 읽고요. 보도자료를 무려 45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써놨는데요.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한 편의 단편 소설을 본 듯한 느낌이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쎄, 지금 현재 정권이 남아있는 기간이 한 1년여 남짓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1년여 남짓 밖에 없는 기간 동안 이 지금 이야기했던 45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다 현실성 있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또 이제 읽는 내내 과연 이게 정답일까? 그리고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 꿈과 이상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혼돈이 되는 진짜 꿈과 이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성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좀 정말 간단하게 좀 짤막하게 만든 이야기고요. 저희 이 전체 이야기는 이번에 이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1시간에 걸쳐서요. 저희 심성혁 이사랑 이유정 부장이 이 정오에 부동산 뉴스 시간을 통해서 이미 내용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요, 정오의 뉴스 시간 저희가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면요, 처음부터 웃음이 나오는데, 일단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이익은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공급 대책을 낼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용은 다 좋아요. 누가 들으면 정말 그럴싸한 내용이고, 너무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익은 함께 공유하는 건데, 이 세 가지 함께 어울려져서 정말 멋진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동안의 규제 완화는 왜 안 됐을까? 절차는 그동안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 그죠? 공공이 주도하면 규제가 완화가 되고 절차도 되게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힘을 모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규제 완화가 안 되고 절차도 간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이 참여를 하면 규제도 완화되고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45페이지짜리 뉴스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답답해서 짜증나서 안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댓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듣기도 싫다, 읽기도 싫다, 유튜브 듣다 꺼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서 2025년까지, 자, 5년 남았습니다. 5년. 그런데 이제 5년 동안 이제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 정부는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기간이 1년이 남았다라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음 정부까지 이어서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고요. 전국에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 대충 읽고 넘어가시는 분은 야,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구나. 야, 38만 호랑 83만 호만 더해도 이게 거의 100만 호가 넘는 건데 공급이 되는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 뭐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하겠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떻게 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5년 안에 2025년이니까 5년 안에 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83만 호. 그죠? 엄청난 물량입니다. 엄청난 물량.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2017년에 나온 뉴스죠. 2017년. 네. 공공주택 100만 호와 공공주택 100만 호와 임대주택 30만 호, 도합 130만 호를 공급한다는 거고,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얼마예요? 30만 호에 80만 호니까 이것만 한 110만 호입니다. 그럼 도합 한 230만 호가 이제 공급되는 건데, 요 정도 물량이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여러분 주택 공급이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다 합하면 약 한 350만 호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 전체 물량과 맞먹는 물량이 지금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거. 그죠?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복지 로드맵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여기 지금 이제 악수하고 계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공급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계신 우리 김현미 장관님도 보이시네요. 자, 보세요. 당정이 그때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100만 호와 30만 호 공급을 제가 알기로 한 7년 안에 이제 공급한다 그랬거든요. 7년 안에. 그런데 지금 2017년이죠. 17년. 그러면 현재 2017년이니까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그러니까 4년이 지났어. 4년이. 그러면 이제 3년 남았어요. 언제? 130만 호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기간 안에 또 110만 호를 또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전국에 약 80만 호 정도를 공급하고 서울에만 30몇만 호를 공급해야지 되는데, 현실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100만 호 플러스 30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 32만 호를 공급하려면 일단 지금 당장 지구 지정을 해도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힘들어. 그러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걷어들여야 할 이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책 45페이지에 달하는 그 엄청난 이 페이지 안에 있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익은 공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합원 수익은 극대화시키겠대요. 그래서 조합원 수익은 극대화. 10%에서 15%,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 조합원 수익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담금이 없어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담금이 없이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민간이 하면 안 되는데 공공이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아주 비싼 땅, 정말 비싼 땅에 중심 지역에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해서 주거와 업무가 함께 공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순환 정비 방식을 한대요. 순환 정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한 지역을 개발을 합니다. 한 지역을 개발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4개 구역이 있어요. 4개 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4개 구역이 있는데 이걸 순환정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을 통째로 개발을 할 건데 지금도 하는 거죠. 우리 뉴타운 사업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구역 장이 1, 2, 3, 4, 5구역 있으면 1구역, 2구역 먼저 하고 또 텀을 뒀다가 이제 이주 대책이라든가 이제 집값 상승분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3, 4구역하고 4, 5구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 아파트도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으면 1단지 끝내놓고 2단지하고 3단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순환정비 방식인데 1, 2, 3, 4구역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겁니다. 1단지하고 2단지하고 3단지하고 4단지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재개발 지역에 30몇만 원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또 그런 거를 눈 뜨고 못 봐.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들을 다 걷어들여야 돼요.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다 걷어들여야지 되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소득 이제 저소득 계층들은 내몰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새롭게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게 임시 주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 재개발 같은 데 가보면 시장통이 끼어 있거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이분들이 보통 대부분 재개발을 반대해요. 그래서 제가 올린 유튜브에도 상권 형성 지역이라든가 시장이 끼어있는 지역은 재개발이 늦게 되거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피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영업 공간이라든가 저소득 주거 공간들 이분들이 내몰리는 걸 또 못 봐요. 이번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장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새롭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쫓기는 분들이 없는 거야. 새로운 공간에 가서 주거도 하고 장사도 해요. 그러니까 임시 주거 공간과 영업 공간을 공급하겠다. 새롭게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리츠 방식으로 어르신 배당금을 지급하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역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 얘기하면서 자꾸 웃기는데 이 구역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다가구를 갖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월세를 받고 있고 장사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월세를 받고 있어. 건물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다가구를 월세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 왜? 지금 시간이 없어. 5년 안에 30몇만 원, 80만 원, 100몇십만 원을 공급해야 되고 2017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또 약속한 게 있잖아요. 130만 원. 도합 한 230만 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막 바빠 지금.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서도 안 되고 일단 진행해야지 돼. 근데 이렇게 월세 받으시는 분들, 건물주분들이라든가 다가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어르신들 월세 필요하시죠? 우리가 아파트 하나 드릴게. 아파트 하나 드리고 여기서 월세는 못 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식으로 주겠다. 어떻게 배당 주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배당 주식을 줘서 어르신들 집도 가져가고 배당금도 받아갔어요. 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시세보다 저렴한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1시간 전에 이미 올린 거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시면 이게 중심지에 도심 안에 아주 비싼 땅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걸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해요. 어포더블 하우징. 제 영어가 좀 약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요. 일단은 규제를 완화해요. 그죠? 절차도 간소화해. 그러니까 민간이 못했던 건데 공공이니까 가능하다. 그죠? 너희들 하지 말고 우리만 해야지 돼요. 누가? 정부에서만 해야지 돼. 그리고 우리 이익도 공유를 할 거예요. 누구랑? 재개발을 안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재개발지에서 나온 수익을 공유를 할 거야. 그런데 이익도 공유해야 되는데 조합원 수익도 되게 많이 높여줘야지 돼.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조합원 수익도 극대화시켜주고 여기서 나온 이익금이 있대. 이익금이 또 있대요. 이익금을 갖고 또 다른 국민들한테도 나눠줘야지 되는데 이걸 이제 임대아파트 방식으로 나눠줘야겠다. 임대아파트 방식으로 나눠줘야지 되는데 그 조합원들 중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분담금을 안 받고 아파트를 주겠대. 그죠? 내용 잘 읽어보세요.
근데 요런 개발을 어디다 하냐? 저 어디 외곽지에다 산골 마을에다 하는 게 아니라 중심 지역에다가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겠다. 여러분 아파트가요. 왜 20층, 30층 정도밖에 없냐면 40층, 50층이 넘어가잖아요. 공사비가 3배, 4배가 들어요. 중심지 고밀도 개발을 하는데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하는데 조합원 수익도 올려줘야지 되고 이익도 일반 국민이랑 나눠 가져야지 되고 분담금 없는 사람들한테는 집도 공짜로 줘야지 돼. 그죠? 순환정비 방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 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도 마련해줘야지 돼. 이거는 정말 의아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이 1구역, 예를 들어 장이 뉴타운을 개발해. 장이 뉴타운을 개발을 하는데 장이도 뭐 공공재개발을 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철거해야지 되잖아요. 철거하면 여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여기서 새로운 집을 지을 동안 마련해 주겠대.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도 또 새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겠대. 그럼 이 땅은 도대체 또 어디서 나냐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글쎄요. 말인지 방문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임시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해서 임시 주거 공간도 마련하는데 여기에서 또 월세 받으시는 분들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배당금도 줘야 되겠대. 그리고 중심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하는데 가격도 아주 최저가로 공급을 하겠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얘기해야지? 용산에 개발을 해요. 용산에 개발을 해. 아파트를 지어줬어. 보니까 용산에 34평 아파트가 평균 시세가 전세가 11억에서 12억이야. 그쵸? 근데 어포더블 라이징이니까 뭐예요?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전세를 3억, 2억에 줘야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나머지 충당금은 도대체 누가 되는 거냐는, 누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왜 영상을 찍으려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답답해서 그냥 지금 하소연차 찍는 겁니다. 지금 어이가 없어갖고 규제 완화해야지, 절차 간소화해야 돼. 조합원 수익은 아주 높여줘야지 돼. 분담금은 받지 않는데 여기서 나온 또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익은 또 공유해야지 되고, 그죠? 그리고 아주 곱게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갖고 주거와 업무를 복합하게 지어야지 돼. 근데 순환정비 방식이라서 기존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 또 이주를 정착을 살기 좋게 아파트를 새로 짓게 시켜줘야지 돼. 그리고 월세 받으시는 분들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줘야지 되고 고밀도 복합한 개발한 곳에 시세보다 한 70% 싸게 또 서민이 살게 해줘야지 돼.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 그런데 남은 기간은 몇 년? 지금 1년 남았다. 1년. 1년 동안 1년 동안 제가 정말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다 그랬죠. 1년 동안 이 많은 일을 다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발표했어요. 그럼 내일 당장 주민 공청회를 해야 돼. 그죠? 주민 공청회를 해요. 그러면 A라는 구역이 만들어져요.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그게 하루 만에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 재개발하는데 이거 설계하는 데만 1년 걸려요. 설계만, 인허가만. 정부에서 아무리 해도 이거 설계랑 인허가랑 지질조사하고 뭐하고 이거 1년 걸려. 그러면 1년 다 가. 그럼 집 못 져. 그죠? 1년 안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맞잖아요. 5년? 글쎄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한 게 이거죠. 13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을 5년 안에 끝나겠다라는 건데 다른 데는 왜 13년 걸렸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주도하니까 5년 걸리는 거야.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재건축 조합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는 제 집에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집을 져야지 돼. 아파트를 져야지 돼요. 재개발 조합원이에요. 한남뉴타운 조합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남뉴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대출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죠? 아니면 돈이 펑펑 남아 돌아서 13년, 15년 걸리냐고. 맞잖아요. 개인은 국가보다 더 급해. 내 돈 갖고 내가 사업해야지 되니까 아주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도 못했는데 국가가 하면 5년이 걸린대. 근데 이걸 다 챙길 게 너무 많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거 더 쓰고 싶은데 지저분해질까봐 더 안 쓴 거예요. 진짜. 한 50%만 쓴 거야. 지금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중에서 50%만 썼는데도 이 정도인데 5년 안에 한다고 합니다. 믿어보려고요. 저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어이가 너무 없었던 것은 어이도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뭐냐?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대. 투기 방지 대책을요. 그래서 투기 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주택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주택이 여러 개 있어도 한 채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그러니까 우선 공급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조합원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예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입니다. 만약에 제가 빌라에 사는데요. 이사 날짜가 내일 모레예요. 그럼 내가 내일 모레 이사를 갔네, 그 집으로. 그죠? 내일 모레 이사를 갔어요. 계약은 그 전에 체결을 해놓고. 매입한 주택이니까 이사 날짜를 갔어. 이게 잔금일인지 뭐 계약일인지도 안 나왔어요. 이사 날짜를 갔어.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현금 청산이야.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죠? 정말 억울. 왜? 이게 그냥 뭐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전혀 도저도 모르고 구역 지정도 안 돼 있고. 그죠?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지역을 대상인 것 같아요. 전체 지역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사 가지 마라. 당신들 오늘부로 이사 가면 그러면 현금 청산이니까 꼼짝 말고 여기서 언제까지 평생 살아라. 평생 살아라. 또 하나 더 웃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 시 주택 공급을 미부여하고 한 채 건축물 한 개 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급권은 한 개만 허용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뭐 원룸을 짓는다라든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으면 여기 입주권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쓰러져 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한 50년 된 단독주택이라서 다 쓰러져 가던가 아니면 내가 건물을 갖고 뭐 종로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건물을 갖고 갔는데 이 건물이 55년 차야. 여러분 청계천변에 가잖아요. 뭐 마장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요? 하여튼 서울 구도심 쪽에 가잖아. 종로라든가 마포 지역도 그런 데가 되게 많아. 그죠? 그리고 이제 왕십리 지역, 사근동 뭐 이렇게 용답동 뭐 이런데 뭐 용두동 뭐 이런 지역들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뭐 한 기본적으로 40년, 50년 된 이 주택이나 건물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그런데 다 쓰러져 가. 이거 붕괴되기 직전인데 여기다가 내가 다세대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내놓은 거야. 근데 보니까 건축 허가가 3월 달에 나올 것 같아. 나는 그냥 여기가 재개발될지도 모르고 그냥 지은 거야. 그런데 입주권 안 줘. 하나도 안 줘. 다 현금 청산이야. 이게 지금 뭐가 엉망진창이야.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전 국민이 그죠? 재개발 예정지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공공재건축 예정지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아파트도 내가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 그죠? 이사를 가고 싶어. 내가 문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아. 근데 재건축 예정지야.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게 공공재개발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이사 간다고 얘기할까? 그냥 대치동으로 이사 가려고 해. 근데 대치동도 공공재건축을 한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정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는 갔어. 나도 모르게 갔어. 애들 학군 때문에 간 거야.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뭐 상계동 사는데 주계동으로 간 거야. 애들 학교 때문에 그냥 가야지 돼서 무조건 갔어. 그런데 2월 4일 이후에 이사했네요. 그런데 여기가 지정이 2022년 7월 달에 지정이 됐어. 야 2021년 2월 4일 이후로 이사한 사람 다 조사해.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재개발은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공공재개발에는 권리산정 기준을 발표했잖아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엄연히 있어.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 안에 신축을 해도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엄연하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실거주인지 따지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현금 청산인 거야.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선 공급권이라는 게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렇죠? 내 집이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겁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조합원은 우선 공급 계약일부터 5년 내에 투기가열 지구 우선 공급 정비 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딘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왜? 구역 지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대책 발표일 이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구역 지정일 이후로 얘기를 해야지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 제가 3구역에 빌라를 하나 사놨어요. 빌라를 하나 사놨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살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산다 그럴까? 그냥 마포 염리동에 살아. 그냥 염리동에 살아요. 염리동에 빌라에서 살아. 신축 빌라가 하나 나왔다 그래서 신축 빌라에서 거주해서 살아. 그냥 여기 뭐 너무 살기 힘들어갖고. 근데 염리동이 3구역은 이제 조만간 사업 시행인가가 이제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염리동이 갑자기 5월 1일자로 예를 들어서입니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어. 그러면 그죠? 입주권이 갑자기 생뚱맞게 2개가 생긴 거야. 내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 그럼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지 돼. 그 현금 청산이야. 이거는 너무 강제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딘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중복 당첨되는 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피해서 재개발 지역 아닌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량이 너무 많아. 35만 가구가 있다 보니까 이거 35만 가구 하려면 정부가 미친 듯이 여기저기 막 지정할 거란 말이야. 그죠? 막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걸릴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흥분하게 되는데. 아울러서 계속 이어갑니다. 사업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 예정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 소유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집값 조사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업계 지자체 등 뭐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지구가 발견한 시, 그러니까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지역, 저희 같은 유튜브들이 자주 언론하는 얘기하는 지역, 뭐 블로그에서 자꾸 나오는 지역, 그리고 카페에서 자꾸 나오는 지역, 이런 지역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어디가 좋아질 겁니다. 어디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면 안 돼. 바라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동네가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막 어디가 좋아진다 떠들면 지구 지정 중단해 버리겠대. 그죠? 그리고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에서 20% 상승 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라는 구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사를 이제 가지 말래.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이사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주주장창 살아야지 돼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턱하니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야. 안 그래도 이사 못 가는데 이제 이사는 더 못 가. 왜? 판잣집에서 샀는데 이 판잣집에서 누가 실거주 할 사람 아니면 못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A 구역이 누가 떠들어서 막 이 동네 앞으로 좋아지고 어쩌고 막 해서 떠들었어. 그래서 집값이 10% 뛰었어. 15%가 뛰었어. 15% 뛰었어. 나는 이사 가지 말라 그래서 이사도 안 가고 팔지 말라 해서 팔지도 못하고 사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집값이 뛰었어. 그래서 갑자기 구역을 해지하겠대. 이게 뭐야? 이사도 못 가.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가 바라는 건 뭐죠? 온 국민이 이사를 자주 하면 안 돼. 왜? 거래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뛰니까 이사를 자주 해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살아야지 돼. 그죠? 그리고 집값이 10%만 뛰어도, 자, 3억짜리 주택이 10%에서 20%면 3천만 원 뛰는 겁니다. 3천만 원 뛰면 뭐야? 당장에 구역 해지야. 정말 너무 답답해.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35만 호 공급하는 지역의 90%는요 서민주택단지예요. 서민주택단지. 그러니까 이제 빌라라든가 단독이라든가 다가구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고요. 말 그대로 진짜 서민 주거 지역입니다. 서민 주거 지역. 그러니까 서민의 생활이 더 궁핍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왜? 주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A라는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구역이 있고 B라는 동네가 있어요. A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A라는 동네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코로나고 뭐고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또 보니까 B라는 동네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B라는 동네로 이사 가서 내가 커피숍을 하나 차렸어요. 이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차린 겁니다. 근데 하필 이사 간 날이 2월 5일이야. 영업권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가도 못 받고 이 커피숍 뭐 권리금 왕창 주고 들어가는데 권리금도 못 받아. 그리고 그냥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가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빌라 가격은 폭등을 거듭할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정부에서 35만 가구 지정을 다 해놨어. 뭐 이게 서울시인데 한 요만큼을 지구 지정을 했어요. 지구 지정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35만 가구가 나올 자리야.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이제 거주 이동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는 신축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땅값 오르는 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 구역 지정이 되는 지역은 구역 지정이 되는 지역대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은 구역 지정이 않는 지역대로 단독 다가구 빌라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한 군데로 계속 몰릴 거 아닙니까? 이사 가려면 이제 이 동네에서만 이사해야지 돼요, 여러분. 그죠? 이 동네는 호재가 있으니까 또 역시 가격이 뛸 거고, 또 가격이 뛰면 뛴 대로 또 구역을 해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공공의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야, 우리 공공 안 해. 야, 정부에서 우리한테 규제 준다고? 아, 규제 주라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민간으로 갈게. 야, SH랑 LH 단판 달기 싫어. 우린 레미안 간판 달면서 레미안 간판이 달린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럼 또 민간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공재개발하는 데가 있어. 지금 이 공공의 포커스를 맞춰서 35만 가구니까. 그죠? 민간이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를 공공이 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거야. 민간이 하면 규제는 조금 남아있고 속도는 좀 느린 것 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민간은 뭐예요? 이동의 자유가 있어. 그죠?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공공이 하면 입주권을 안 주겠대. 민간이 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이후에 뭐 입주권이 주든 안 주든 나올게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인지 방구인지 저는 도저히 이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몇 번에 걸쳐서 읽어봤는데 정말 이해가 전혀 하나도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나와고 있는, 자주 거론하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할 것 같아. 폭등을, 제 생각에는 진짜 아마 물량이 이제 사고 팔구가 안 되면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량들의 가격은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태까지 아파트 가격을 잡으면서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면, 그죠? 이제 앞으로는 서민주택에 대한 공급 방안이 발표됐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책, 특히 거주 이동이라든가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도 역시 큰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그냥 이렇게 할게요. 현실과 이상.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과 이상은 상당히 틀리고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틀린 겁니다. 그죠? 사고 싶은 것과 살 수 있는 것이 틀린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틀리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할 수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건 뭐 꿈이고 이상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가정을 둔 부모고, 그죠? 와이프도 있고, 처자식을 멀게 살려야지 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뭐 혼자서 뭐 세계 일주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걸 못 하잖아요. 꿈과 가족이랑 다 같이 가야지 돼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이랑 다 가지 왜 혼자 가요?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몇십 년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현실과 이상은 많이 틀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현재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앞으로 한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017년도에 130만 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놨고 거기에 대한 유효 기간은 3년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5년 안에 또 지금 100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공급이 아니죠. 부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 정부는 챙겨야 될 부류들이 너무 많아요. 다 챙겨야지 돼.
다 챙겨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도 챙겨야지 되고, 조합원도 챙겨야지 되고, 그죠? 그리고 한 명도 이탈이 안 되니까 다 손잡고 가야지 돼요. 그러면서 질 좋은 고급 주택을 만드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지 돼요. 몇만 채를? 230만 채를. 자, 오늘 인상 마치겠습니다. 광고 잠깐만 할게요. 저희 지금 이효정 부장이랑 심석영 이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주 데일리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 정말 점심을 굶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조금이라도 빨리 드리고자 정오의 부동산 뉴스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의 지금 이 실시간 구독 실시간 청취자, 시청자 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좀 홍보와 응원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다가 흥분을 정말 많이 했어요. 흥분을 많이 해서 좀 실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좀 듣기 거북한 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자중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